저도 이걸 공부하기 전엔 몰랐는데 폐렴이 노인 사망 원인의 세 번째입니다. 주변에서도 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들 폐렴이라는데요?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육, 근력. 근육은 우리 머슬이고 근력은 머슬 파워입니다. 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근육, 근력 다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별다른 운동을 안 하면 70이면 근육량 4분의 1이 없어집니다. 80 후반에서 90 초반 되면 50% 반이 없어집니다. 근육량이 이렇게 줄면 운동은 고사하고 이게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지만 가장 생명에 급격히 호흡이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기침으로 사망합니다. 저도 이걸 공부하기 전엔 몰랐는데 폐렴이 노인 사망 원인의 세 번째입니다. 근데 폐렴이 그게 옛날 병이지 그게 왜 요새도 폐렴 환자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노인성 폐렴은 근력이 빠져서 생기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 더 들여다봤습니다. 근육량이 우리 보통 30%만 빠져도 독립적으로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민첩성은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근육량 20%만 감소해도 낙상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폐렴과 근육 손실에 관련돼서 조금 더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다들 폐렴이라는데요?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원인이 근감소증과 근육 손실 때문인 걸 그냥 병원에서 진단 폐렴입니다. 왜 그럴까? 이 근육이 빠지면은 우선 호흡은 몇 초만 못해도 이제 생명에 지장이 호흡근이 빠집니다. 호흡근의 약화, 호흡 근육, 횡격막, 늑간막이 약해지면 깊은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고 기침 능력이 떨어집니다. 기침을 힘차게 할 수 있는 것도 큰 능력입니다. 근데 기침을 제대로 못하면 기도 내 분비물 가래 등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됩니다. 그냥 쌓입니다, 자꾸. 그 폐렴 유발 병원체가 쉽게 증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삼키는 능력, 연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럼 흡인성 폐렴 위험이 증가합니다. 근육 손실은 이 근육만이 아니고 이 혀, 인두, 후두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킴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삼킴이 힘들면은 삼킴 장애가 되면은 음식물이 침하고 같이 기도로 들어갑니다. 이게 식도로 가야 되는데 기도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염증이 생기는 게 흡인성 폐렴입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이 떨어져 면역력 저하가 되고 전신 쇠약됩니다. 근육은 단순한 움직임의 기관이 아니고 대사, 몸에서 대사와 면역 조절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면 면역 기능 당연히 줄고 신체 방어 능력도 감소되고 그래서 다른 것도 그렇지만 폐렴 후에 회복도 느려지고 합병증도 또 생깁니다. 다른 또 합병증이. 그리고 입원을 하게 되면은 입원을 하면은 급격히 더 근육이 더 빠집니다. 그래서 급격히 악순환을 갑니다. 그래서 이 폐렴이 생각보다 이게 연결이 굉장히 다르구나.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폐렴으로 폐에 염증이 생겨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근육 소실, 근육 부실, 근감소로 인해 폐에 흡인성 폐렴,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서 생기는 폐렴, 흡인성 폐렴이 많아지고 거기서 폐렴이 염증이 생겨서 그게 다 다른 합병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근육이 무섭다. 근육이 단지 움직임하고 팔뚝 힘 자랑하고가 아니고 나이 먹으면은 이게 연하 기능, 면역력, 그 다음에 호흡근 여기까지 다 영향을 주는구나. 근데 호흡에 관련돼서는 바로 생명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이죠. 혈압에도 좋고 요통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근데 걷기만 하면은 운동 효율은 떨어집니다. 근육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운동은 유산소, 무산소, 걷기와 근육 운동 둘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근력 운동은 힘들다고 안 하는데 한번 해보면 그 매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 운동과 근력 운동을 굳이 또
구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하여튼 상식적으로 근육을 키우는 거하고 또 근육의 힘을 보강하는 거 둘 다 해줘야 됩니다. 왜 근력 운동이 필요한가? 근 감소증을 예방하고 대처하자. 근 감소는 아까 얘기한 대로 70세 25%, 90세 50%가 빠집니다. 근 지방증은 근육이 원래 제대로 되면 혈당을 흡수하고 소모하는데 이 근육이 빠진 쪽으로 지방이 들어갑니다. 근육이 소실되는 만큼 지방이 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혈당의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근지방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체온의 50%를 근육이 담당합니다. 근육이 부실하면 체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이론은 마이오카인의 중요성입니다. 마이오가 근육이고 카인은 움직임이라는 히라어인데 마이오카인은 근육을 운동을 하면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여기에 혈압 내리고 혈당 내리고 인슐린 저항 제거하고 체지방 내리고 염증을 제거하는데 이 마이오카인에 뚜렷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해라. 그래서 노년의 문제는 노쇠의 문제고 노쇠의 문제는 근 감소의 문제인데 근 감소의 문제는 근력 운동으로 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셀프 테스트 제가 한번 드려볼까요? 종아리의 가장 넓은 데를, 가장 굵은 데를 엄지와 검지를 링을 만들어서 대서 이게 넘치면은 근육이 충실한 거고 헐렁헐렁하면은 근육이 부족한 겁니다. 셀프 테스트입니다. 그다음에 복근은 누워 있다가 팔에 기대지 말고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것. 대부분이 한 반수 이상은 못 일어납니다. 복근이 약해서 못 일어납니다. 근육은 우리 맨 처음에 시작한 만성 질환은 예방하고 해결하고 치매도 아까 또 근육 운동 얘기했고 치매도 예방하고 이 근육 유지와 증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방법은 약을 먹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육 운동과 단백질 보충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은 워낙 복잡하고 많은데 제가 우선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려면 보통 운동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걷기 하고 줄넘기 하고 근데 근력 운동은 잘 안 하는데 근력 운동이 지금 왜 중요한지 지금까지 설명드렸고 그 근력 운동의 시발점을 이 단순한 이 운동부터 하면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조금 더 쌓이면 이제 헬스클럽 가서 기구 운동을 하면 제일 좋지만 그거 전에 우선 이 네 가지 푸시업, 브릿지, 플랭크, 스쿼트 이 네 가지를 헬스클럽 안 가도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푸시업은 상식적으로 다 알지만 잘 안 합니다. 근데 미국 3대 유명 병원이죠. 메이오 클리닉 헬스 시스템에서 푸시업이 가장 저평가된 근육 운동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체 운동도 되고 코어 운동 되고 전신 운동이 된다. 그래서 제대로 하는 푸시업을 하면은 효과가 가장 좋다. 푸시업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 코어 근육 운동, 그다음에 엉덩이 근육 운동에 좋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 플랭크인데 플랭크 전신 근육 되고 코어 엉덩이 이게 플랭크인데 잘못된 자세는 허리가 구부정해진 것과 허리가 또 밑으로 쭉 펴진 것과 고개 쳐드는 것과 플랭크를 제대로 하는 방법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근육이 전신의 근육이 빵빵하게 먹습니다. 이거 1분 못 버팁니다. 처음에 1분, 2분, 3분 정도 할 수 있으면 상당히 근육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거의 5분은 불가능할 겁니다. 하여튼 30초부터 시작해서 1분, 2분 플랭크를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방바닥에서 하고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저녁 때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발 뻗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푸시업하고 이 플랭크가 근육 운동 가장 단순하면서도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영국 BBC에서 2021년에 고혈압에 특히 좋은 운동 플랭크하고 다음에 스쿼트다. 스쿼트는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이거 앉았다 일어나기가 뭐가 운동이 되냐.
이것 운동 엄청나게 됩니다. 이 앉았다라는 무릎하고 이 각도가 90도가 돼야 됩니다. 앉지 말고 앉을까 말까. 그래야지 이 햄스트링, 대퇴 근육, 종아리 근육에 빵빵하게 들어갑니다. 제일 좋은 건 저 뭐 바벨을 들고 하는 건데, 하여튼 좋은 거는 푹 앉지 말고 앉을까 말까 일어나기. 이 스쿼트와 앞에 플랭크, 이것이 고혈압에 특히 좋다고 BBC에서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운동 하나도 아닙니다. 아무 때나 쉽게 할 수 있고, 고혈압에 좋으면은 고지혈에 좋고, 당뇨에 좋고, 근육 운동의 기본이 되고, 근육 운동은 암 예방부터 치매, 온갖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푸시업, 브릿지, 플랭크, 스쿼트부터 시작을 하면은 조금 재미를 들리면은 더 기구 운동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동양의학의 3대 양생법이 있습니다. 뭐 동양의학의 양생법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수천 년 된 거니까 그것들이 다 효과가 있어서 이제 전해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추리구 추려구 해서 3개로 정리했습니다. 고치법, 상하 치아를 두드리는 거. 이것이 이 치아 건강과 잇몸 건강과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회진법, 침을 뱉지 말고 삼키는 거. 침이 이렇게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항염증 성분부터 뭐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돈 들여 뭐 그런 영양제 사 먹지 말고 침을 뱉지 말고 삼키면은 그것이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항문 운동, 제항공입니다. 우리 몸이 외부와 연결되는 척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9 구규, 9 구멍, 여자는 10, 눈 둘, 코 둘, 귀 둘, 입, 하체, 항문과 요도입니다. 이 외부와 연결된 척수 중에서 항문은 배설과 해독에 가장 중차대한 기능입니다. 배설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해독, 우리가 해독을 하는데 제대로 배변만 해도 해독의 80%는 됩니다. 그래서 이 항문 주위 근육과 항문 관략근의 수축과 이완을 통한 강화가 이 항문 운동인데, 이것은 뭐 동서양이 따로 없습니다. 서양에서도 케겔 박사가 엄청나게 강조를 해서 케겔 운동으로 명명이 됐습니다. 인터넷에 뭐 케겔 운동 눌러보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케겔 운동, 골반저 운동, PC 근육 운동, 요 세 가지는 서양에서 얘기하는 명칭이고, 그 다음에 항문 관략근, 회음부 운동, 항문 조이기, 제항공, 이건 동양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은 겁니다. 효과는 신체에서 기가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항문입니다. 우리 볼일 한번 보고 나면 허합니다. 기가 확 빠져나갑니다. 그 기운을 다시 보존하고, 하단전의 원기 강화에 단전의 기를 모아서 중심을 굳건히 하는데 이 항문 조이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기혈의 흐름이 이 단전부터 시작하는데, 단전의 위치가 배꼽에서 생식기 중간에 이 부분이 하단전인데, 하단전의 기를 모아서 중심을 굳건히 잡아주는 것이 항문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가 이제 중장년층이 많은데, 전립선 비대에서 전립선 기능을 다시 좀 향상시키고 우리 호르몬 균형도 다시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의 항문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배뇨 조절력, 요실금, 변실금, 치질, 변비, 하복부 질환, 특히 성기능 향상에도 좋습니다. 특히 이제 운동 제약이 있는 노약자들, 운동을 따로 하기 힘든 노약자들 건강에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최장수 황제 걸륭제가 애용한 양생법 중에 이게 제항공입니다. 아니 뭐 간단합니다. 항문 주위 근육, 항문 주위를 수축했다 풀어주고, 수축 이완. 처음에 뭐 한 10번, 20번, 그 다음에 그거를 한 두세 번, 한 번에 10번, 20번, 그 다음에 그거를 한 2번, 3번 반복. 뭐 아침, 저녁, 필요할 때, 전철에서 서서 갈 때, 앉아서 갈 때,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하죠. 4 내지 6주 정도 하면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하도 성질이 급해서 한 일주일 해보고, 야, 별 효과 없는 것 같다. 아니, 일주일 해가지고 효과 나올 거면 적어도 한 달은 하면은, 이게 지금 하복부 질환에는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 약만 먹을 게 아니고 그다음에 변비 약 먹을 게 아니고 이 항문 운동을 꼭 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